자, 이번 시간 논의 들을 주제는 105페이지 포상금에 관한 주제 보시게 될 텐데, 포상금은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한번 쉬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온다라고 봐야 될 주제가 되겠고요. 자, 포상금 사례 문제도 구성이 됐고 지문 형태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암기하실 거 계계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계계증 이렇게 가십니다. 계계증 이런 것들 걸리면 어떻다? 이런 것은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자, 이게 계계증,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식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식하게 외우시면 돼. 일단 외우고 나서 의미를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금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안은 계계증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3년 3천 이런 거랑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이슈 보니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사람 신고하게 되면 어떻다? 포상금 조금 이따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하는 거. 자, 개설 등록을 하긴 했는데 뭐 서류 조작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증 하면 두 가지 증이 있죠. 자격증하고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교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혹은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대여, 양수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의 자격증 빌려서요, 또 등록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거나 남에게 빌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바로 신고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계계증증 또는 계계증이라고 하는 것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단순히 가셔야 돼. 계계증증, 계계증증은 어떻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일단 전제를 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급 요건 등 보게 되면 신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유예 결정을 하거나 공소 제기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그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무혐의 처분 받으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형사법 체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검찰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고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가 법을 위반했지만은 사안이 좀 경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기소 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소 유예 결정이라는 것은 자, 법원 판사한테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기소를 잠시 유예를 하겠다. 사안이 좀 경미하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전제가 쌓여 있는데, 다만 처벌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 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법을 위반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 좀 어려운 게 공소 제기.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공소 제기하면 참 좋은데 무죄 판결, 유죄 판결 이렇게 이제 약간 트릭을 써요. 무슨 소리냐면 검사가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자, 공소 제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뭐 공인중개사법 몇 조 위반으로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공소 제기를 했을 때 법원의 판사가 유죄야라고 또는 이제 무죄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공소 제기가 있었을 때만 어떻다? 바로 이 무죄나 유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무죄 나오면 왠지 느낌상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닌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만 있어도 설령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어떻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자, 이건 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신고한 사람, 계계증증을 신고한 사람한테 빨리 포상금 줘야지.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신고 안 해요. 귀찮아서 1년, 2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공소 제기가 있게 되면 이때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첫 번째
최초 신고자. 자세히 보시면 아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2명, 3명, 4명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신고한 그 사람한테 어떻다?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 이건 텍스트를 읽으시면 안 돼. 자꾸 좋은 머리를 활용을 하셔야 돼. 당연히 한 명을 10명이 신고했다고 해서 10명한테 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10명한테 n분의 1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최초 신고자한테 어떻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공동 신고를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공동 신고를 했을 때 최초 신고자가 공동 신고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고하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신고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자, 갑이 만약에 60%를 받고 자, 을이 40%를 받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미리 합의했으면 그에 따를 것이다. 거의 이제 합의하는 경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균등 배분. 그래서 50만 원을 5명이서 동시에 신고했다. 그럼 두당 1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지금까지 문제는 항상 2명이 공동 신고합니다. 그래서 두당 얼마? 2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물론 논의의 전제 개개증증이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가 있었을 때 한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기한 요것도 한번 답이 됐어요.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스토리를 가볼까요? 시도지사가 있던 게 뭐죠? 자격증 교부, 자격시험 시행, 그리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나중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협회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나중에 과태료 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국토부 장관의 소관사무는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이 둘만 국토부 장관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모르면 다 누가 담당한다? 등록관청이 담당을 합니다.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등록관청에서는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별 밋밋한 지문인데 이렇게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보조라고 해서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지문이. 왜? 이 내용 중에서 나머지는 조금 이제 포인트가 있어 보이니까 결정일로부터 1개월 또는 이걸 2개월 이렇게 트릭 쓸 수도 있겠고 딱딱 눈에 보이는데 이제 지금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런 경우 있어요. 등록관청, 시군구가 돈이 없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 등을 상정을 해서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를 하게 된다. 이 정도가 포상금 내기 전부입니다.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5페이지 가서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28회 때 출제됐던 이슈예요. 그래서 개개증증 해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증을 양도 대여 등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번 등록관청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개 가지고 뽑아냈습니다. 2번 답이 됐어요. 28회 때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뭐라고요? 개개증증해서 요거는 이제 광고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중개 대상으로 표시 광고 이건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거 개공만이 할 수 있고 절대 개공의 성명 등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중개 보조원 등의 명칭은 절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개개증증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두 번째 박스예요.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쉬운 지문이고요. 2번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기소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법원의 판사에게 유무죄를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유치해서 답 안 돼요. 해서 일단은 그 앞에 그 2번 첫 번째 박스 2번 질문과 관련해서 28회 때 개개증증 관련해서 한번 쟁점 삼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박스 쳐놓고 다음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끼리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개개증증 어떻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셨고 세 번째 박스 포상금 지급 결정은 자 등록 관청이 한다라고 돼 있죠. 저처럼 주어 수로 끊어서 읽으셔야 돼. 그래서 아까 등록 관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하게 되면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어떻다? 포상금 지급 결정을 지급한다. 이 얘기와 관련되어 있고 2번 답이 됐네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두 번이나 나왔던 주제 그리고 답이 됐던 주제 조금 어려운 것이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3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약간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4번 지문 포상금 건당 150만 원에서 틀리게 뽑았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마저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은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까다로웠어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는 것이다. 최초 신고자. 그래서 틀렸고요. 6번 지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는데 먼저 합의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합의한 방법이 없을 때만 균등 배분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7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죠. 진짜 어려웠어요. 100분의 50의 범주 내에서 다 국고에서 보존. 진짜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범주에서 자 바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7번 답이 됐었고요. 진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돈 주거든요. 그런데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어떻다?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지문이 어렵냐면 우리가 법을 보다 보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의 법조문 틀인데 얘만 100분의 50까지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지문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것도 어려웠죠? 시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국고라고 하는 거. 국고. 다시 시군구에서 이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게 이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보조 안 해주면요 포상금 지급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짜증내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씩 돌아보세요. 그래서 몇 개 이제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그 표시 광고 같은 거 얘기할 때, 간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개사무소 간판에는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전에 시험에 연락처를 표기를 해서 틀리게 뽑았는데 성명이 표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자, 공부도 하기 싫고, 몸도 힘들고 할 때 동네 시칸이 돌아다니다 보면 중개업소 중에서요, 대표자 성명이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대표자 성명을 표시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등록증 양도대여 케이스예요. 왜? 지금 자,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자기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공이나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간판을 증을 걸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6개월 있다 그만두고 또 나가거든. 이제 하여튼 서로 어떤 이익에 분배 서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사람은 또 증을 빌려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간판 가리하기 힘들잖아. 간판이 뭐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1, 20만 원도 비싼 거.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버려요. 스티커를. 그 자리에 계속 스티커를 붙인다. 예,
바로 구청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당 얼마? 50만 원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대신 이제 다 주의하셔야 할 게 그 동네 다닐 때는 밤길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은 중개법 금지행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개업소를 쭉 돌아보게 되면 거의 불법이 난무합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쭉 신고하시게 되면 뭐 솔찬한 수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여튼 밤길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뒤탈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재 106페이지. 자, 관련 기출 문제 뭐 한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이건 테스트 삼아서 한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간단하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1번. 자, 신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해서, 자, 갑은 A와 B를 신고했다. A의 운명을 바로 찾아봐야 돼. 밑에 내려가서 A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나와 있죠? A는 그럼 얼마? 50만 원 A 덕분에 받게 됩니다. B는 어떻게 됐나요? B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럼 돈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안에서 갑은 A와 B 두 명을 신고했는데 A 것만 돈이 들어요. 그래서 50만 원. B는 못 받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갑은 일단 50만 원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자고 C와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럼 C의 운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밑에 보니까 C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각 얼마? 25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갑은 현재 75만 원, 을은 얼마? 25만 원. 세 번째, 을이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갑이 한 걸음 늦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D의 운명을 봐야 돼. D를 보니까 기소유예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얼마? 바로 50만 원. 그래서 갑은 75만 원, 을도 얼마? 7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항상 이 문제 구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 아이의 운명을 무조건 찾아봐야 돼.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공소제기 대신에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모두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갑을 각각 75만 원씩 바로 받을 수 있다. 2번 문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해서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감사한 일이죠. 뭔 소리입니까? 지금 보니까 자, 갑은 자, 얼마?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금액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그러면 일단 갑이 받을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죠. 뒤에 보니까 공소제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갑이 또 얼마? 50만 원 추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 갑이 50만 원, 두 번째 항목에서 갑이 50만 원, 갑은 일단 100만 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갑과 을이 자 포상금 배분하고는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의한 C를 신고했는데, 자 C는 공소 제기됐지만은 무죄,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갑은 25만 원 되나요? 그 다음에 을도 얼마? 25만 원 공동 신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소 제기가 있었으니까 갑은 지금 125만 원, 을은 25만 원.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을은 D와 E를 신고를 했는데 D는 무혐의, 얘는 이제 헛짓한 거고, 그다음에 E라고 하는 사람 무죄 판결 나와 있죠. 그래서 E는 결국 공소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갑은 125만 원, 을은 얼마? 7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무죄 판결하면 함정 착각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가 있어야지 무죄 판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세 번째 문제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첫 번째, 갑은 중개사무소를 개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 B를 각각 고발했는데 A는 공소제기, B는 무혐의. 그러면 갑은 일단 50만 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B 부분은 못 받죠.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고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보니까 지금 C라고 하는 사람이 무죄 판결이 있다는 얘기는 공소 제기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이 또 을이 이번은 50만 원, 갑도 을도 일단 50씩 받게 되죠. 세 번째, 갑과 을은 자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D는 기소유예, 그럼 각 25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죠. 기소유예는 공소 제기 있으면 받으니까. 그래서 각각 현재까지 75씩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겁나 길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을이 신고한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는 자 을은 얼마 뒤에 형사재판에서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공소제기가 됐다는 얘기고 따라서 50만 원 해서 지금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 해서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도 구성이 됐어요. 이거 분석하니까 24회 때, 25회 때, 27회 때 사례형 문제, 그리고 나머지 선언 문제는 지문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포상금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포상금에 관한 주제 해서 자, 한 번만 정리하고 다음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 제일 첫 번째 28회 때 나왔던 주제 개개증증해서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자격증 등록증에 양도 대여 등 이런 경우에 걸리게 되면 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개개증증 한 번에 저처럼 줄줄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단 공식이라도 외운 상태에서 이런 수업을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거의 7, 8번, 많으면 한 10번 달리기 때문에 나중에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성격 급하게 가지 마시고 개개증증 갈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질구질한 얘기를 가볼까요? 자, 기소유예 그리고 공소제기. 그래서 우리 지문 문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무죄 판결, 유죄 판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모두 바로 무슨 문제? 지금 이제 이때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할 거. 최초 신고자, 그러니까 이제 사령 문제 할 때는 쟁점 안 되고요. 공동 신고했을 때 배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암자, 균등 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급기한 등록관청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금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고요. 보조라고 하는 거 제일 어려웠었죠.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 아까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든가 또는 시도에서 100분의 50 이내 이렇게 장난치는 것들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쭉 보시다 보면 대충 해볼 만한데 제일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게 보조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포상금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자, 일단 자격 취소 처분. 자, 일단은 자, 스토리를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머릿속으로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시도지사 다시 갑시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담당하는 게 협회라고 하는 거. 설립인가를 내준 게 국토부 장관이고요.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고 했던 거 국토부 장관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라든가 거래정보사업자는 좀 이따 과태료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는 업무다. 시도지사, 다시 기억해 볼까요?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업무라고 하는 게 먼저 자격증을 교부를 했었죠.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무 교육하고요. 연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도 누가 된다?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던 사람이 아예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것을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뼈대 잡으셔야 돼. 해서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했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켰지요.
근데도 말을 안 듣고 삐딱선을 탄다. 그러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자격 취소의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하나, 둘, 셋 정도가 주로 이슈가 돼요. 그냥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이 사람도 뭐가 된다? 공인중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은요, 자, 개공, 소공 외에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도 어떻다?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해서 자, 요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해서 특히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다다, 정정정, 징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리 타서 외우게 되는데 부다다, 정정정, 징 미리 말씀드렸는데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이 지문은 좀 이따 이 문제 지문을 분석을 하게 되면 부다다 거의 안 나와요. 정정정 중에서 거의 다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징이라고 하는 거에서 굳이 해석하면 종류를 가보십시다. 해서 이게 이제 법정 순서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독특한 구조이고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컨닝한 게 몇 년 사이에 발각이 됐었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다? 걸리면 자격을 취소해버려야 된다. 이 사람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자격 자체를 날려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다 걸린 케이스. 아까 우리 양도대여 증증증증증 요거 하면 이제 걸리면 포상금 50만 받을 수 있는 보시를 할 수가 있는 다른 사람한테 큰 보탬이 되게 될 테고 하여튼 이 사람은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 별로 안 돼. 그다음에 정정정이라고 해서 자 이건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다른 건 빼버리고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격 정지 처분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것을 우리가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은요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할 수 없게 쉬게 강제로 만드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사장님이 뭔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한다고요? 업무 정지 처분. 다시 사장님이 사고를 치다 걸려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 개공에 대해서 하는 게 뭐가 되고 업무 정지 처분이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쳐서 자 일정 기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개념을 볼 거예요. 자, 근면 성실한 소속 공인중개사 확 보내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라고 세 개 나와 있죠. 뒤에 스토리 거의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뻔뻔스럽게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돼서 뭔 사고를 쳐서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또는 6개월짜리 자격 정지 처분을 때려 맞았는데 그 다음 날도 아니나 다를까 니들이 자격 정지 처분을 하든 말든 나는 꾸준히 일을 하련다. 걸리게 되면 어떻다? 아예 자격 취소 처분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법인 기업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된 경우 이건 가게를 옮긴 거야. 그 가게 오면 단속할까봐 옆 가게 옮겼다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것도 아예 자격 자체를 취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됐다 해서 요 스토리 자체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데 얘가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요거 걸리면 어떻다? 아예 자격 취소 처분을 때리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지문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문제 구성 16년 동안 거의 100% 정정정만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일단 외운 다음에 아직도 힘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 뭘 본다고요? 정정정을 보고 사실 정정정은 좀 어려워요. 체계상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쳐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중개 업무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계속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정정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자격 정지 처분의 개념까지 알고 있는 사람 수준이 높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예에 대해서 어떻다? 자격 취소 처분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역시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지문 보시면 그냥 짜놓고 그냥 대놓고 대부분이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부다다 정정정 징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는 정정정을 가지고만 거의 다 16년 동안 예외 없이 이것만 갖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들 자체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자격 정지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업무 정사유 뭐 이런 게 오히려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 그래서 여기는요. 자, 취소 처분 이 과정이 오히려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스토리 이렇게 가야 되죠.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부시 도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중개업과 관련해서 상명을 불어넣어줬던 사람, 창조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교부시 도지사. 그러면 이 아이의 목숨을 거둬가는 것도 다 그 창조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교부시 도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사 이 교부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틀을 잡아야 돼. 교부시 도지사가 어떻다?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겠네요. 서울시에서 자 박원순 시장 이름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기도에서 중개업 등을 하다가 자 소위 이제 자격 취소 사유에 걸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부시 도지사인 서울시장이 어떻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땅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교부시 도지사. 그래서 약간 어려운 것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교부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취소 처분 누가 한다고요? 교부시도지사. 대신 미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일정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이름 나가는 것만 누구 이름으로? 교부시도지사라고 해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행정 절차에 필요한 것은 누가 미리 다 한다. 사무소 소재지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결국은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한다. 교부시 도지사.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자 교부시 도지사 취소 처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자격이 취소가 됐다라는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어떻다?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뼈대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날짜 나와 있죠. 자격증 반납 며칠? 7일 이내 반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7일짜리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은 7일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리고 하나 더 인장에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이런 거 있었고요. 마지막 이슈가 저기 있어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 정보의 공개 등 뭐 뒤에서 또 관련 주제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보실 때도 지금 날짜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7일 이내, 10일 이내 몇 개가 나오거든요. 대신 그걸 골고루 외우시게 되면 뒤져버리니까 7일 이내 하나만 정확하게 체크하시게 되면 나머지가 대충 해결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합시다. 자, 취소 처분하는 교부시 도지사는 5일 이내 누구한테 국토교통정리를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어떻다 통지해서 얘가 중개업 근처에도 나서지 못하게 온 동네 소문을 다 퍼뜨려 버려야 된다. 왜? 얘는 큰 잘못을 한 아이거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미리 통지가 취소 처분을 한 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물론 이제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등등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슈 삼게 될 게 그런 거죠. 바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는데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거 해서 자 지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격 취소 처분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가서 핵심 지문 자 108페이지 1번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케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시도지사 자,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갈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취소하여야 한다. 요것만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그 앞에 부다다 정정정 증 있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건 그렇다 치고 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지금 이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죠? 그래서 포인트 뭐라고요? 답을 뽑을 땐 뭘 뽑는다고요? 정정정을 가지고 답을 뽑고 있다. 이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된다고. 자격 정지 처분,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어떻다? 이때는 취소 사유. 3번도 마찬가지에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 소속 공인중개사 했을 때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4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까지 맞고요. 뒤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왜 틀렸는데 이건 쫓아가시면 안 돼. 절대 못 외우고 나중에 3년 3천원 뒤지게 외우고 나머지 모르면 다 1년 1천인데요. 이런 지문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문제의 포인트, 벌칙,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그걸 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유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몇 년 해도 못 외웠어요. 저도 다 줄줄 안 외웠죠. 강의할 때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이게 줄줄들 막 나오면은 상태가 심각한 분이야. 중개사 자격증을 뭐 준비할 게 아니라 그 5급 시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재수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굳이 상식으로 이제 보고 가야 돼. 시험장에 상식이 떠오르지 않을 텐데. 자, 보십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이 사람이 컨닝을 해갖고 자격을 땄다. 걸렸다. 그래서 1년 징역을 보낸다. 이건 좀 심하잖아요.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은 너 컨닝했어? 그럼 자격 취소. 그리고 끝난 거 아니야? 너 교도소 좀 갔다 와야겠어? 얼마? 한 1년 정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취소 사유할 때는 그저 포인트가 뭐라고요? 정정정. 자격 정지 한 번 처분을 받고 쌩 까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이게 뭐라고요?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지 사유와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 답을 뽑는 건 뭐였다고? 정정정만 가지고 뽑다고. 이게 16년 동안 다 똑같아. 나머지 이슈를 갖고 던질 때는 틀리거나 맞거나 답이 안 되게 구성을 하고 정정정을 가지고 구성할 때만 답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 뜨게 되면 부다다 정정정정 이게 필요 없어. 그냥 정정정 이게 답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이걸 왜 내겠냐고요.
여기서부터 외운다고. 1번부터. 부다다, 정정정. 그러니까 앞에 외우다 다 지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출제위는 항상 뒤에 있는 거 살짝 쳐주는 거라고. 정정정.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자,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예요.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자격 취소인데 별로 안 중요해. 폭행죄는 형법 위반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야죠. 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 자격 취소 사유는 여기 이제 우리는 8년간의 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 16년간의 데이터 중에서 취소 사유 자체를 가지고 답을 뽑아낼 때는 100% 뭐를 갖고 뽑고 있다.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가게에서 일하거나 또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등 근면성실, 강력 처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두 번째 박스요.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취소 처분한다 해서 이런 것도 그래. 뒤에 자세히 뒤만 싹 보면 눈치를 채. 취소 처분을 한다. 누가? 교보시도지사. 취소 처분을 한다. 앞에 누가? 교보시도지사.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부터 이제 주어부터 읽어드리는데 무조건 뒤부터 보는 거야. 취소 처분하면 다 교보시도지사. 3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 틀렸죠? 해서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야? 교부했던 시도지사. 서울에서 자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서울시로 해서 취득을 했으면은 경기도에서 중개업하다 사고 치더라도 자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한다? 교부시도지사. 오른쪽에 가세요. 109페이지에 핵심 지문 마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번 지문이요. 자, 지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틀렸고요. 되게 중요한 지문. 아니요. 자,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는 미리 이행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한다? 교보시도지사. 이 지문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와 교보시도지사가 다를 때 절차는 누가? 사무소 소재지가. 그리고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교보시도지사가. 5번 지문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의 공인중개사의 현주소 관할 시군 구청장. 틀렸죠? 교보시도지사. 그 다음에 6번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해서 뒤에 나올 텐데 오른편 별땡점 안 됩니다. 개설 등록 취소, 청문 취소, 자 자격 취소, 나중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서인데 이거 나중에 따로 묶어서 보실 주제고 별로 안 중요해. 답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7번 처분권자가 자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 실시한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8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요. 자 6, 7, 8번 청문이라고 하는 거 설명 나중에 드릴 텐데 일단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데를 청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 지문 답이 됐네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오른편 중요 쟁점입니다. 설차적인 항목. 자, 그 다음에 10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7일 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서 5일 내 국토부 장관에 보고라고 되어 있었고요. 11번 처분권자가 자격 취소 처분할 때 5일 내 국토부 장관 보고. 오른편. 그 다음에 12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 틀렸죠? 교보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 자, 다시 자 취소 처분을 한 그 사람한테 어떻다?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자, 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될 테고.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13번 지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반납한다 해서 자격증 교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부시 도지사. 그 스토리가 이렇게 뭐 국토부장관한테 반납한다, 시군구청장한테 반납한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하다 이제 산업인력공단한테 반납한다까지 이렇게 수익들을 쓰고 있고요. 그저 교부시도지사. 14번 질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됐으나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그 자격증을 반납한다. 뭐 하려고? 해서 아까 사유를 문서로서 소명하면 된다. 이런 명제가 하나 있었죠. 딱 한 번 나왔던 질문 중요치 않고 이 내용은 본문의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은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109페이지 제일 상단부 본문을 보시게 되면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에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해서 요식행위네요.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딱 한 번 나왔었고요. 그전에는 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구두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중에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이상한 질문이 나오니까 꼼꼼히 보시게 되는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별로 중요치 않은 지문은 설명도 적고 등등 하다 보니까 시험 보실 때 약간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다음 중 약간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항상 뭐라고요? 답을 고르시오. 답은 너무나 유형화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외우고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 보다다 정정정 징 중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뻔뻔스럽게 그 가게에서 또 다른 가게에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 중개업을 하면 어떻다? 바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취소 처분 누가 한다? 교부시도지사. 좀 어려운 게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와 교부시도지사가 다르면 절차는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이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취소 처분 자체는 어떻다? 바로 교부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청문이라는 절차 뒤에서 따로의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요. 다음 달, 그 다음에 이제 5일 내 바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라고 되어 있었고요. 반납 7일 이내. 자격증 등록증 반납은 얼마? 7일 이내. 당연히 자격증 반납은 누구한테? 교부시도지사. 취소 처분을 한 교부시도지사에게 어떻다?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파트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앞에 내용들 다 아우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격증 처분 이어가야 되는데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아까 우리 개개증증 포상금의 지급 사유라든가 부다다 정정정 증 이걸 다 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포인트. 그리고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은 나의 외울 양이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좀 환기시킨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